연병할 놈, 학을 탔다.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쓰일 만큼 조선시대의 전염병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백성들이 전쟁보다 전염병을 더 무서워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과거 선조들은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유행하면 기본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양에 역병이 발생했다 하면 일단 환자나 시체를 도성 밖으로 추방했는데요. 성 밖에서 역병 환자들을 전담한 곳이 바로 활인서라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엔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을 돕다가 전염병이 도지면 격리시설로 변신했으니 활인서는 전염병 치료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활인서에는 의원과 의무를 배치했는데요. 의무는 의술을 행하는 무당을 뜻하는 말로 굿으로 귀신을 겁줘서 쫓아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왕은 자신의 덕이 부족한 탓으로 자책하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당시 미신에 기댔던 것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백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 유행은 한편으로 의학 발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의학적 노력이 이어진 와중에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이 탄생하는데요. 파주에서 중인 출신으로 태어난 허준이 1575년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30대 허준은 이미 명의의 반열에 올라 있었는데 1590년에는 왕자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하면서 선조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기아와 역병이 유행하는데요. 1593년 선조실록을 보면 경상도의 기근이 날로 심해지고 길거리에 시체들이 즐비해 참혹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조는 이미 능력을 입증한 허준에게 의학서적을 편찬하라고 명했습니다. 동의보감의 대표적인 특징은 실용성이었습니다. 약초 이름을 한글로 써서 조선인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한 점, 평소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법을 중시했다는 점, 당대 모든 의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집한 점이 눈에 띄었죠. 1608년 선조가 승하한 후 어이였던 허준은 도성 밖으로 쫓겨났는데요. 광해군은 세자 시절 자신의 두창을 치료한 허준을 위해서 그가 치료를 위해서라도 도성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덕분에 허준은 귀양 중에도 도성을 출입하며 방대한 의서 편찬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1609년 말 약 2년간의 유배에서 풀려난 허준은 마침내 1610년 드디어 동의보감 완성본을 광해군에 바쳤는데 이때 그의 나이 72세였습니다. 동이란 중국 남쪽, 북쪽 의학 전통에 비견되는 동쪽의 의학 전통, 즉 조선의 의학 전통이라는 뜻이고 보감은 보배스러운 거울이라는 뜻으로 동의보감, 후대의 영원한 귀감이 될 책을 의미합니다. 동의보감은 저술 이후부터 조선을 대표하는 의서로 자리 잡았고 현재도 한의학을 대표하는 저술로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녀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성에게 몸을 내보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시대였는데요. 사대부 집안 여인들은 이성에게 진찰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끝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심히 걱정한 허도는 태종 때에도 세종 때에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의녀제도를 열심히 건의해서 이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의녀교육은 기본적으로 재생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재생원 소속 교관인 의녀 훈도관들이 의녀를 교육했습니다. 의녀들은 기본적인 의학 과목과 산부인과에 대한 교육 외에도 진맥, 침과 뜸, 약을 조제하는 조제법이라는 전문 영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성적을 매겨 3번 불통하면 좌천시키는 식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의녀들은 궁중에서 여경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만약 궁녀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몸수색과 체포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활약했죠. 어쨌거나 조선의 전염병 극복 방법을 보면 사회적 격리, 의학적 방법 동원, 의료인 양성처럼 현재와 많이 닮아 놀라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전염병은 뭐였을까요? 2주를 버티면 살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전에 사망했다는 공포의 전염병. 낫더라도 흉측한 곰보 자국이 남는다는 천연두는 조선 후기를 휩쓴 대표적인 전염병입니다. 불법 비디오 위험을 알려주던 구절에서 호환마마의 마마가 천연두인데요. 온몸에 고열과 피부 발진이 일어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최근에는 천연두가 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에 천연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조선에 직접 출정한 성태종, 홍타이지는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어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정황상 홍타이지의 천연두 부담도 한몫했고 마침 인조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거기에 주화파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면서 그나마 47일 만에 전쟁이 종결됐다는 거죠. 홍타이지는 귀국길에 조선 관리들과 대면을 기피했고 대도시에 들러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도 기피했습니다. 청나라 수도 심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실천했죠. 천연두가 특히 두드러지는 시기는 현종과 숙종 때입니다. 특히 조선 역사상 최악의 기근에 각종 전염병까지 창궐했던 현종 시기 1668년에는 전국에 천연두뿐만 아니라 홍역까지 퍼져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종과 숙종은 천연두로 가족을 잃어 고통받기도 했지만 조선 후기 지서경에 의해 종두법이 보급되면서 선조들은 점차 천연두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콜레라는 19세기 조선에 유입된 후 그야말로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든 전염병이었습니다. 콜레라균 감염으로 급성 설사를 유발해서 심각한 탈수가 진행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인데요. 조선의 공식 기록은 19세기 순조실록에서 처음 등장하며 당시엔 병명도 몰라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증상이 호랑이가 몸을 찢는 고통과 같다 해서 점점 호열자로 불리게 되었죠. 1821년 북경에서 조선으로 내려온 콜레라가 전국에 퍼지면서 인구의 상당수를 삭제해버렸습니다. 1876년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가 개항되자 여기서 콜레라가 전파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의 공항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듯 조선에서도 검역소를 설치해서 검역과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1883년 독일 의학자 코흐가 콜레라균을 발견한 이후 1895년에는 조선에도 콜레라 예방을 위해 손을 씻으라는 공고문이 전국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위생관념이 발달하면서 점차 콜레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도서 우리 역사 속 전염병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철저한 고증과 사실적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전염병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는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